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아나 엄마입니다. 소롱 누나지요. 글 쓰는 얼로가범입니다. 또 컨디션 다 이러셔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나 엄마입니다. 아나 엄마입니다. 스윗의 소롱 누나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소롱 누나 지요 하셔서 잠깐 어미 하나만 달라졌는데 이게 리듬이 훅 끊기네요. 다시 할까요? 괜찮습니다. 네, 소용 없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변주를 한 번씩 주는 것도 할까요?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얼마 전 한 기사에서 국회 고양이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에 국회 마당에 4군데 급식소를 설치해서 국회의원들이 캣맘, 캣데디가 돼서 국회 마당에 사는 길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10여 마리에 불과했던 국회 마당 길고양이들이 지금은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그러죠. 아, 그게 밥 주는 곳, 이렇게 돌봐주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나 보죠. 그러면 그 동네에 기가 몰리더라고요. 막히게 알겠죠. 약간 핫플레이스 이렇게. 네. 이게 저희가 문화산책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동물 전문 섹션으로 소개해드렸던 애니멀 피플에서 이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악갱이 대란 시즌이잖아요. 지금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 앞마당에서도 이제 TNR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좀 길고양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길고양이들과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 TNR이 잘 돼서 정말 이렇게 길냥이들과 같이 사는 게, 그리고 길냥이를 돌보는 게 단순히 밥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걸 국회에서 더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그 의원님이 좀 이제 행사할 때 같이 좀 이제 손을 거들어서 그렇죠. 예, 길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조화로울 수 있구나라는 거 좀 몸소 체감하셨으면 또 좋겠다는 몽땅 생각이. 없애야 된다고 네, 그러면서 그 그분이시죠? 100회 무익하다고 네. 하셨던 네. 분이 네. 이번에 잘 어떻게 하시느냐를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앞에 이제 그 아이들 급식소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바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앞에 있는데 아직 못 보셨을 것 같아. 이분은 대체 좀 제발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길냥이는 귀엽죠. 그거라도 있는 게 다행이죠. 맞습니다. 공존의 아이콘 키티피디아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소식들, 봄 같은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세요. 봄날의 키티피디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소롱 누나의 알고 있냐?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노령묘 케어하기입니다. 이게 참 저희가 시즌 3를 계속 이어오면서 소롱 누나가 중간중간마다 노령묘의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팁을 좀 주셨는데 오늘은 아예 주제 자체가 노령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다루게 됐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아니 근데 사람도 요새는 막 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나이가 되게 애매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 노령묘 아니야. 그렇죠. 몇 살부터 노령묘시거든요. 이렇게 간주되는 나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10살 무렵 정도면 네, 노령으로 간주하는 거죠. 뭐 그런 거네요. 요새 뭐 그 60대 후반이신 분들도 되게 젊게 사시고 뭐 나 정도면 그렇죠. 노인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 받으시는 것처럼 아 그런가?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10살이 넘어도 뭐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활기찬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요.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이고 돌보는 그치. 노령묘가 받아야 되는 케어를 해주기 시작해야 되는 거는 10살 때부터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죠. 네네. 최소 그때부터는 이게 우리 애가 이제 늙었어, 뭐 이제 다 살았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 살았어. 정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언급 자체를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아니요, 우리 애 아직 건강해요. 우리 애 젊었다고요. 뭐 이렇게 마냥 부인할 게 아니라 나이가 든 애들을 미리 케어를 해주는 걸 좀 생각해 보자라는 뜻인 거고 이게 결국은 바탕이 돼서 좀 더 오래오래 20년 막 25살 막 이렇게 초건강한 장수 고양이로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도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한 10년씩 그렇게 그 사람의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도 그럼요. 있으니까. 근데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흰머리가 난다거나 뭔가 어디가 아이고 굽고 뭐 이렇게 된다거나 하는데
고양이들도 뭔가 노령묘가 되어간다는 신호가 있겠죠.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흰머리가 늘고 몸이 이렇게 삭신이 쑤시고 하는 게 고양이들한테도 다 해당이 돼요. 이 나이가 드는 신호는 신체적인 변화에서 우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건 뭐 개나 고양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나이가 든 노령이 되었을 때 일단 신체적인 변화로는 우선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좀 빠질 수 있어요. 완전한 뚱냥이들도 어느 순간 되면은 약간 이렇게 홀쭉해지고 좀 피부가 늘어지는 거죠. 저희 집 애들은 아직까지 신호가 없네요. 아 근데 신호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네네. 그래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그래서 나이 든 애들은 개도 고양이도 억지로 다이어트를 시키지 않도록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빠진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들면서 하는 거라 오히려 너무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이를 더 빨리 늙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스트한테 희소식이네.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는 핑계가 이제 생겨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정말 한 14살, 15살쯤 된 아이들 이렇게 만지다 보면 나이 든 고양이들 등뼈가 다 만져져요. 이 갈비뼈가 아니라 이 등뼈가 다 만져질 정도로 그렇게 좀 탄력도 없어지고 근육도 줄어드는 거예요. 아예 피부 자체도 좀 탄력을 잃어서 네네. 그렇게 만져지는 거군요. 그것도 있고 근육의 탄력이 확실히 줄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통통하던 애들도 조금씩 뾰족한 느낌이 날 수 있고요. 건조해지죠. 피부가 건조해져서 털도 좀 윤기도 잃고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그 흰머리 나듯이 얘네들도 털이 군데군데 하얗게 새요. 어머. 흰 털이 나요. 정말요? 네네. 특히 이제 털이 짙은 색인 뭐 회색이라던가 검은색 아이들은 더 두드러지게 났고 이거는 뭐 정말 얼굴이 하얗게 희끗희끗하게 새는 거는 네. 뭐 많이들 볼 수 있죠. 강아지들 중에도 그렇고 고양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스크래치를 발톱이 약해져서 스크래치를 잘 안 하게 되면서 발톱도 중간중간 부러지기도 잘 하고요. 그다음에 발 볼록살이죠. 요 우리 좋아하는 그 육구 있는 데가 그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러니까 단단해진다는 느낌보다 좀 딱딱해지는 느낌이죠. 굳은 살 베기는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니게 뭔가 애기애기한 느낌이 아닌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네, 그렇고 좀 더 나이가 뭐 이건 10살 때 나이가 드는 뭐 일반적인 신체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10살 무렵 이후부터 올 수 있는 신체적인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눈이 좀 또렷하던 아이들이 눈이 약간 혼탁해진다던가 백내장이 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걷는 게 조금은 뻣뻣하게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걷는 속도도 발걸음도 되게 느려지고 그다음에 캣타워에 잘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하루 종일 낮잠을 자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주 기침을 하거나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많아져요. 또 이때에는 골밀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골절이 일어나기 쉬워서 오히려 뭐 높은 데에서 갑자기 어르신이 무리하게 뛰어내리시다가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격도 조금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사나웠던 아이가 조금은 착해진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엔 건드리기만 해도 막 싫어하던 애가 요즘은 좀 그래도 만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굉장히 친숙하고 다정하던 애가 요즘 건드리기만 해도 화를 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이죠. 완전히 사람하고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인가 아니면 저도 그렇고 막 흰머리 넣으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염색약 정보를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처럼 고양이들도 샌다고 하니까요. 저는 우리 아나의 그 갈색 얼굴에 뭔가 약간 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구나.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챙겨줘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사람도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도 우리 부모님이 좀
나이를 드시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당황하게 되어 있는데 그치. 이제 그 냥이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사실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집사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별로 티를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 드린 신체적인 변화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씩 그 아이들의 나이가 드는 것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 얼굴 나이가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조금 살이 빠진 것도 같고 또 얼굴이 희끗해지는 것도 같고 하면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이런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변해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야 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건 나이가 들어서인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인다는 말이 사실 얘네들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소개드릴 얘기들은 약간 이상행동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단순히 늙어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넘길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아까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들이 노령묘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애들이 좀 이상행동? 전하고 좀 달라요 라고 하는 변화들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평소에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후다닥 도망을 가버린다거나 하는 게 얘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청력이 떨어지면서 손을 대는 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발소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약간 멍하게 있다가 이렇게 손을 대는 거에 깜짝 놀라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의외네요. 그 원인이. 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얘가 청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좀 더 소리를 내서 간다던가 조금 더 크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만질 거야 라는 액션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준비 자세 아니면 약간의 신호를 보내는 그런 식의 배려를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평소랑 다르게 아까 왜 착하고 다정했던 애가 짜증이 좀 늘거나 만지면 막 화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얘 치매인가 봐. 급기야는 성격이 변했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하지만 얘가 어디 나이가 들어서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지금 아이린이 이제 14살, 13살 이 정도 됐는데 제가 요즘 나이를 안 세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엉덩이 쪽을 만지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이 엉덩이 만지는 걸 워낙 싫어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아이린은 원래 못됐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다가 만지면서 보니까 이렇게 볼록한 종양 같은 게 있는데 그 혹이 2개가 더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라 평소에 만져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뭔가 전과 다르게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거나 짜증이 늘거나 하면 이제 한 번 정도 이게 통증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사실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제 막 예전에 비해서 짜증이 많이 느시고 이렇게 매사에 막 신경질 적이신 왜 그러시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근데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쵸. 매사에 좀 짜증을 내시게 되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의 일부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10살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남은 시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만큼을. 근데 그렇게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이고 아픈 건 괜찮아 라던가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기보다는 조금은 더 신경을 쓰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고 또 하나는 평소에 갖고 놀던 장난감을 이렇게 몇 번 치다가 갖다 줬는데 쥐돌이를 워낙 좋아했는데 쥐돌이를 이렇게 툭 쳐줬는데 잘 못 본다거나 아니면 멍하게 그냥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가
촉 어딘가에 부딪힌다거나 하면 어제 왜 저래? 이렇게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시력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가 엄마 나 눈이 보이지 않아요. 뭐 엄마 나 지금 귀가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삭신이 쑤셔요. 이럴 수 없으니 그런 행동들, 뭔가 전과 다른 행동들을 유심히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사료 나이가 들면서 후각이 좀 떨어져요. 사료를 전보다 잘 먹지 않는다던가 캔도 그냥 평소에 주던 거보다 잘 먹지 않는다면 아예 뭐 얘가 입이 왜 이렇게 짧아졌어 이런 것보다는 혹시나 후각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료를 살짝 데워주신다던가 전자레인지에 한 15초 정도 이렇게 데워서 주시거나 캔을 뭐 좀 더 맛을 자극적인 캔으로 한번 줘보시거나 아니면 캔도 데워서 줘보시는 걸로. 그럼 냄새가 훨씬 더 강하게 나기 때문에 입맛이 돋궈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얘가 그루밍을 하긴 하는데 입 주변이 좀 지저분하다던가 전보다 침이 많이 고이거나 뭐 심한 경우는 침을 많이 흘린다라고 한다면 치아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사료를 먹는데 먹는 양이 준다거나 전과 다르게 사료를 먹던 아이가 캔만 요구한다거나 추루만 먹고 싶어 한다거나 하면 뭔가 다른 그냥 밥 투정하는 거가 아니라 약간 치아나 아니면 다른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보이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물론 해결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더라도 혹시나 내가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가능하면 좀 치료가 가능한 것들도 있으니까 케어를 해주시면 좋겠죠. 맞아요. 그 얼룩이가 예전에 치주염 있었을 때 네. 자다가 이렇게 문득 눈을 떠서 옆을 봤는데 애가 이렇게 앉았는데 침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애가 어디가 아픈가라고 생각해서 그때 급하게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증상들인데 이 원인을 알아놔야 사실 집사들이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죠. 그런 사전 정보가 없이 그냥 갑자기 애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급해지는 건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증상들이 나오는 빈도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들은 생각보다 관절염이 굉장히 많아요. 일찍 뭐 7, 8살에 오는 애들도 꽤 많거든요. 얘네들 걸음걸이 보면 약간 쩔뚝거리다가 또 괜찮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걸을 때 좀 뻣뻣하게 걸어요. 저희 애들도 지금 벌써 12살 뭐 이렇게 되니까 다들 뻣뻣하게 걷기 시작하고 잠깐씩 예전에는 오르내리던 캣타워들도 잘 안 올라가죠. 그럴 때는 계단을 조금 더 만들어서 자주 올라갈 수 있게 조금 턱을 낮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화장실을 턱이 너무 높은 왜 우리 리빙박스 덩치 큰 애들은 리빙박스 해서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좀 나이가 들면은 약간 잘라서 높이를 낮춰가지고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해줄 게 필요하죠.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집에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도 뭔가 가구 배치를 새로 한다거나 아니면 문턱을 없앤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사람도.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령묘를. 네, 이 나이가 든 애들은 뭐 이게 꼭 비단 저는 고양이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고양이 방송이니까 나이 든 아이들의 케어를 이야기할 때 고양이는 특히나 따뜻한 곳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뭐 체온이 실제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체온 조절을 원활하게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나이가 든 애들은. 그래서 따뜻한 곳을 여러 군데 놔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전기방석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 한 군데 평소에 자기가 알아서 가던 곳에다가 전기방석을 살짝 깔아주고 위에다 이불을 놔서 조금은 더 따뜻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 사료는 그러니까 음식은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한 번에 다 소화를 못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조금씩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캣타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턱을 조금 더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오르내릴 수 있게. 얘네들이 어느 순간 잘 다니던데 안 가기 시작하면 거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흥미가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얘가 오르내리던 데를 잘 안 올라간다면 다르게라도 어쨌든 얘네들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조금은 높이를 편하게 갈 수 있게 쉽게 올라가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장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아나 어머님이 왜 가구를 나이가 들면 가구를 재배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 오히려 그 시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애들은 가구의 위치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익숙했던 것들 그렇죠. 그 동선이 흐트러지면 혼란을 겪어요. 네네네. 보이질 않으니까. 네, 그러고 또 얘네들이 이제 새 가구를 들인다거나 이런 것들도 너무 나이가 많이 든 애들은 좀 어색해하거나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를 많이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10살, 11살 됐는데 앞으로 우리 가구를 들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정말 나이가 14살, 15살 정도라면 심지어는 집에 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가구를 싹 다 뭐 새로 장만해서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도 애들한테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만약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전에 살던 곳과 최대한 구조를 비슷하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원래 쓰던 물건들을 최대한 다 챙겨서 나중에 버리시더라도 하나씩 이렇게 버려가는 식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 화장실도 턱을 낮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군데 놔주셔야 돼요. 우리가 한 아이에 뭐 화장실 2개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냥 생각날 수 있게 몇 발자가 안 가도 갈 수 있게끔 몇 군데 더 놔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고요. 그 화장실 근처에 밥그릇 물그릇을 두면은 안 되지만 잠자리 근처에 밥그릇 물그릇을 옮겨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자주 가는 길목에다가 밥그릇 물그릇을 또 몇 군데 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고, 아까 무리한 다이어트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역으로 비만도 좋지는 않아요. 얘네가 나이가 한 9살, 10살 요 정도 되면서 살이 계속 찌기 시작하면 그 찐 상태에서 당뇨나 그다음에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고양이들 비만 고양이의 적은 당뇨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너무 뚱뚱하게 키우는 것도 안 됩니다, 얼루가버님. 네, 이제 와서 다이어트를 하기에 또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네. 급격한 다이어트는 원래 되지 않으니까 천천히 체중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 이 나이가 들어서 입맛을 잃기 쉽기 때문에 건사료에다가 습식을 주신다거나 건사료를 렌지에 데워주신다거나 해서 좀 사료를 맛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단 제가 아나 어머님이 약간 걱정되는 건 갑자기 뭐가 좋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닭고기 스튜가 좋대 라던가 뭐 로얄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뭐 무슨 캔이 좋대, 음식이 좋대라고 하면 그걸 사서 바로 적용하시잖아요.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하기에는 나이 든 애들은 그것조차도 너무 큰 변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 선뜻 사서 바로 바꿔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거는 나이 든 애들 말고 그냥 애들한테도 별로 안 좋지 않나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뭐 간식캔을 새로 뜯어준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도 그게 당혹스럽거든요. 가끔씩 가다 어머니들이 그 아침 프로그램 같은 데서 왜 이게 슈퍼푸드래 그러면서 갑자기 식탁이 다 바뀌면은 되게 그 당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 좀 점차적으로 조금씩 바꾸라는 네네.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네. 저보다 모모모 PD님이 전 더 걱정되네요. 방금 저 표정을 넘겨가기. 방금 저 표정 카메라에 진짜 담았어야 되는데 못 찍은 게 아쉽다. PD에게 넘기기요. 약간 분노의 눈빛에 지금 태워버렸어 나를 지금. 그러니까 정색하면서 저 탔어요 지금 저 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정말 나쁘다 이런 저한테 이랬어요. 간식 그리고 간식 캔 혹은 뭐 아까 좀 어디서 막 북어트릿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거를 조금씩 먼저 맛을 보게 하신 후에 크게 문제가 없을 때 양을 늘려야 되는데 덥석 맛있는 걸 딱 먹였다 췌장염 올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나이 든 애들은 그냥 당혹스러운데요, 뭐 어머니 뭐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배앓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그렇구나. 말씀드리는 거고. 그
털을 빚고 있는데 만약에 빗질을 하고 있는 아이라면 특히나 안 하는 애들도 더 손으로라도 많이 만져주셔야 더 신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빗질을 하는 아이들이라면 조금 더 부드러운 빗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뭐 사랑빗도 괜찮고, 그런데 슬리커를 쓰시던 애들은 뭐 조금 더 부드러운 빗으로 바꿔주신다던가, 더 예민하거나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 마사지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빗질 자체가 그루밍 시간을 최대한 즐겁고 편안하게 하면서 늘려가시는 것도 마사지를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 놀이 방법이자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놀이를 조금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뇌의 활성화는 그 나이 든 애들, 얘네들 인지장애 증후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알츠하이머, 뭐 이렇게 치매 같은 게 올 수 있으니까 머리를 자꾸 쓰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자주 캣닙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보통 이제 주신다면 한 3번 정도나 뭐 하루에 1번 정도씩이라도 소량 이렇게 해서 조금은 깨어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종일 안 그러면 자요. 근데 나이 들었으니까 내가 조용히 편안하게 있게 해야지 이러면서 막 까치발로 이렇게 걸어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무료하게 해주시는 건 좋지 않다는 거. 그렇다고 너무 괴롭히는 것도 안 좋지만 가끔은 깨어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 어르신들도 그 젊었을 때 안 치시던 분들도 나이 드시면은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오히려 그 뇌 활동이 이렇게 저하가 된다고. 네네. 나이 드시고 나서 이제 폐 만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얘가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적절하네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애들한테 그걸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같이 폐를 만지다니요. 근데 애가 밑장 빼고 이런 만화 있으면 너무 고양이 데리고 타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편집이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너무 조용한 시간을 주시는 건 좋지 않고요. 뭐 약간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시는 것도 괜찮고 자주자주 말을 걸어주시는 것도 저는 개든 고양이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름을 불러서 자꾸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왜 먹이 트릿을, 그러니까 트릿 장난감이죠. 이 뭐 먹이나 트릿 같은 장난감 간식들을 이렇게 뿌려준다던가, 아니면 장난감에 넣어서 활용해서 먹게끔 한다던가를 지금부터, 꼭 나이 든 애들을 뒤늦게 가르치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그거를 그때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화를 내면 안 돼요.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죠. 아까 같이 쓱 만졌는데, 내가 예쁘다고 만졌는데 칵 하면서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여기저기 뭐 용변 실수를 한다던가, 심한 경우는 배뇨 배변을 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짜증도 나고, 뭔가 이제 애들이 짜증이 늘 때 우리도 막 짜증으로 답하는 경우도 생기고, 뭔가 그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것들에 우리도 당황스러우니까 약간 화를 내거나 짜증낼 수 있어요. 너 왜 그래? 너 안 그랬잖아.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만약 또 그런 게 있으면. 10년 가까이 이제 살아오면은 그만큼 서로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약간은 좀 편하게 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저희가 이제 오늘 이 회차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처음에 2개월, 3개월 됐을 때 애들 돌봐주는 때처럼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하니까, 그때처럼 더, 사실 그때 애기 고양이가 막 머리 쥐어뜯고 막 얼굴에 점프하고 이런다고 어우 야! 막 이러면서 막 화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많이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사람도 나이 먹으면은 이제 사소한 것들에 또 상처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 그러시던 분이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러면은 그래, 내가 많이 늙었지. 내가 니들한테 짐만 되는구나. 또 이러면서 웹툰 막 나온다 막. 이제 그게 사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심심찮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노화 겪으면서 받는 충격이랄지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은 되게 비슷하니까 우리가 또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얌전하던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다다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애가 생전 우다다를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막 새벽에 막 뛰어요. 밤 되면 막 앙앙 울고 막 긁고 이러면 아, 쟤 왜 저래? 미쳤나 봐.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아, 너 왜 그래? 뭐 치매야?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 갑자기 뭐 밖에 뭐 있어? 누구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적당히 든 애가 좀 나이가 있는 애가 평소에는 얌전하고 조용했는데 갑자기 뭐 많이 운다거나 막 시끄럽게 군다거나 우다다를 한다거나 하면 호르몬의 문제일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애들이 보호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얘 좀 이상해요. 전하고 다르게 애가 되게 활발해졌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시끄럽게 울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조기에 검사해서 약만 먹으면 훨씬 좋아질 수도 있고 다른 2차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냥 무심코 넘기시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원인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화장실도 잘 가리던 애가 여기저기다가 막 용변을 본다 혹은 실수를 한다. 근데 꼭 의미를 붙이잖아요. 내가 어디 갔다 와서 화가 났구나. 라던가 뭐 얘는 꼭 내가 뭐를 문을 닫고 가둬놓으면 꼭 여기다 오줌을 싸더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의미 부여를 자꾸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모래를 바꿔주진 않았나 화장실 문턱이 높진 않았나 라고 했는데도 체크했는데 그대로 했는데도 뭔가 이상하다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비뇨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방광염이 올 수도 있고 결석이 올 수도 있고 신부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검사를 받으시라는 거죠. 좀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이러면서 뭐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또 이 나이 든 애들은 신체적인 문제들 아까 같이 뭔가 눈으로 보이는 문제들도 있고 질병 내과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이 인지적인 문제들도 많이 생겨요. 아마 요즘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지장애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많이 흔해요. 뭐 강아지들은 특히나 더 많이 이제 흔하게 얘기하고 고양이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인지장애 증후군이 모든 나이든 개고양이에게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왜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다 나이가 든다고 치매가 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물론 뇌 기능은 조금씩 떨어지죠. 뭐 조금 굼 떠지기도 하고 약간은 짜증이 늘기도 하고 반응도 느려지지만 평소보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거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장애 증후군은 말 그대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호르몬도 그렇고 정말 뇌 종양이 있어서 그런 애들도 있고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많이 아닌 경우들도 있으니까 조금 조기에 발견해서 얘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좀 이상해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셔서 절대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혹은 감정적으로 쟤 정말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냥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넘기면 점점 더 집사와 노령묘의 동거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인지장애 증후군의 증상들이 굉장히 좀 함께 살기 좀 힘든 증상들이 있거든요. 물론 14살, 15살 이상이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증상이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소리 내서 막 앙앙 울기도 하고 아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인지장애만이 아니라 호르몬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낮과 밤이 바뀌어서 수면 습관이 달라지기도 하고 잠을 막 쪼개서 자가지고 자꾸 깨우기도 하고 또 평소보다 신체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던 애인데 만지면 막 싫어하고 저 피해버리고 짜증도 많이 내고 뭐 용변도 못 가리고 그러면 그냥 쟤 치매야? 치매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지만 치매이면은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은 적극적으로 처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방향을 잃고 어디에 처박혀 있거나 이렇게 벽 같은 데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계속 헤매는 애들도 있어요.
뱅글뱅글 돌면서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서 좀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는 거죠.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완벽한 해결을 못할 수는 있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처치를 한다면 약간은 좀 오는 기간을 뭔가 진행되는 시간을 조금 늘리거나 늦출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오늘 방송 내용들은 좀 메모를 이렇게 꼭 해두셨다가 이렇게 다가올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회차인 것 같아요. 이거는 미리 알아놓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나중에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너무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서 저도 사실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스틴이 10살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도 오늘 방송분은 조금 더 이제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고 메모도 해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다들 꼭 인지를 해두고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고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나이가 든 아이들 중에 너무나 힘들게 이 나이가 들어서 인지장애가 오고 그 과정에서 너무 이제 생활하는데 실제로 힘든 분들도 많으세요. 병원에 오는 아이 중에 진짜 계속 소리 내서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웃집에서 계속 뭐라고 하고 하는데 애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는 거고 17살, 18살 됐는데 뭐 마취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아이를 보내야 되나요? 막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그 고통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완벽하게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고통을 덜어주는 하다못해 진통제 처방을 하든 좀 안정제 처방을 하든 우울증 약을 처방하든 검사 없이는 어렵거든요. 이런 모든 약물들이. 그래서 뭔가 우선은 단순히 그냥 얘 치매야 인지장애야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나 내가 모르는 통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예쁘지 않고 손이 엄청 많이 가고 그런 순간들은 와요. 당연하게. 근데 그거를 귀찮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15년 가까이를 우리 애가 나를 너무 즐겁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남은 한 1, 2년 정도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같지만 엄청 치대고 애기처럼 변해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의 인생 플랜을 짤 때 고양이가 나이가 들어가는 그 시기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나 아직 나이가 들지 않았다면 꼭 적금을 드셔야 돼요. 그게 진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완벽하게는 다 못 해주더라도 지금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진통제를 못 쓴다면 뭐 온찜질 정도 그러니까 따뜻한 물주머니 같은 걸로 관절 이런 데 마사지 하면서 온찜질을 해준다던가 뭐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준다던가 자주 뭐 마사지를 조금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에도 사실 이런 방송이나 이런 지식을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노령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노령묘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계신 집사님들은 아마 굉장히 난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위로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이와의 생활 모습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이게 1:1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참여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이득을 보시는 겁니다. 네. 특별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사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소통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CBS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도 키티피디아 검색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방법 그리고 모습들
나눠주세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나이든 아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집사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아나어머니나 모모모 PD님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들었을 때 모습이 언뜻 생각은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저스틴 같은 경우는 워낙 노랑둥이에 이제 하얀 털이 많으니까 털이 새도 잘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나이든 아이들의 예쁜 모습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애들 사진 올려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멋있어요. 그 애들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노령묘들에게 올 수 있는 질병이랄지 질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질에 겁을 먹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 이런 곳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있지만 우리 아이 멋있게 잘 늙고 있어요 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 많이 보내주시면은 또 서로가 서로한테 용기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자, 키티피디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아이와 신나게 놀아주시고 또 많이 만져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 안녕.